이번 3화에서는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를 방문했던 크라스키노에서 여행 일정을 따라 러시아를 횡단하기 위해 우선 중국을 돌아가는 위쪽으로 하바롭스크라는 도시까지 가는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크라스키노에서부터 하바롭스크까지는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옆을 지나쳐서 노란색 도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크라스키노로 들어가는 길은 상태가 몹시 안 좋았지만 블라디보스톡부터 하바롭스크 구간은 괜찮은 편입니다.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고속도로라고도 불리고요. 그래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여정인데요. 왜냐하면 크라스키노부터 하바롭스크까지는 도로를 타고 86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지도 검색을 기준으로 총 10시간 42분이나 안 쉬고 달려야 하는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짐작이 되시죠? 이 8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번에 뛰어넘는 라이더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간에 스파크니달리라는 곳이랑 달네레첸스크라는 곳에서 1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다니는 게 제 나름의 컨셉이었으니까요. 크라스키노와 자루비노 인근의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여전히 날씨는 비가 오다 그치다 하고 있지만 이런 경치 보면서 라이딩하고 있으면 마음만 상쾌합니다. 크라스키노로 향하던 여기저기 파여있는 골치 아픈 도로 대신에 블라디보스톡을 지나면 괜찮은 포장도로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이제는 대부분의 구간이 포장이 끝나 있어서 단순히 횡단만 한다고 하면 운전해서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도로에서 벗어나면 아직도 비포장의 험한 길들이 많이 있지만요. 한참을 달리다가 익숙한 이름이 보여서 한 장 남겼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 혹시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대, 삼성이죠. 옆으로 살짝 도로 상태가 보이는데 완전히 깔끔한 포장 상태는 아니지만 양호합니다. 보통 왕복 2차선에 갓길이 넓은 도로가 이어집니다. 한참을 가다가 배가 고플 시간이 되었는데 마을이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갓길에 오토바이를 대고 즉석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갓길이 충분히 넓고 또 이 구간은 차를 비상주차할 수 있게 넓혀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이었다면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갑자기 길에 차 세워놓고 라면을 끓여 먹진 않았겠죠. 물론 한국이었다면 100km를 넘게 달렸는데 마을 하나 안 나오는 일도 없었겠지만요. 이 사진은 당시 사진은 아니고 아마 다른 때 캠핑할 때의 사진인 것 같은데 대충 라면 끓여 먹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끼워 넣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굽고 밥도 해 먹고 정말 여러모로 4개월 동안 코페를 활용했습니다. 사진에는 누룽지도 들어가 있네요. 이건 아마 배를 같이 탔던 한국인 여행자분께서 나눠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지나치던 오토바이 한 대가 머리를 돌려서 다시 저에게 돌아옵니다. 러시아 친구였는데 웬 라이더가 미쳐가지고 길 옆에서 라면 끓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온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 사진인데요.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이 친구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던 때만 해도 이렇게 여행기를 유튜브에서 다룰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정작 영상 작업하면서 초상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되도록 최소화하고 맥락상 꼭 필요하다면 사진을 게재하는데 동의를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이 여행기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이 친구 이야기를 하자면요. 러시아 친구고 제가 가고 있는 하바롭스크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혹시 아까 지도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는 스파크니달리 근처의 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계획으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주니까 역시나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먼저 출발하는 러시아 라이더의 뒷모습입니다. 일주일 여행인데도 짐이 많아 보이죠? 아무래도 캠핑 장비가 이것저것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저 가방.
러시아 친구들이 은근히 밀리터리 용품에 열광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여정에 포장도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네르첸스크에 가까워지면서 공사 구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비포장이기만 하면 모를까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으니까 도로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파이고 물 고이고 진흙투성이에 자동차들도 빨리 달리지 못하고 시속 50km 정도로 조심조심 다니더라고요. 이 구간이 10km는 좋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도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크바까지의 전 구간이 이제는 잘 돼 있는 편인데 하도 길고 긴 도로다 보니까 언제나 어느 구간은 공사 중입니다. 완전히 세포정인 곳도 있고 혹은 여기저기 아스팔트가 파여서 지뢰밭인 곳도 있고 아예 도로를 다 드러내고 다시 포장하느라 이렇게 공사 중인 진흙길도 있는 거죠. 저도 뭐 나름 조심조심해서 지나가기는 했는데요. 꼭 또 이런 울퉁불퉁한 길이 재미가 있잖아요. 저만 재미가 있나요? 뭐 자꾸 은근히 속도를 올리게 되고 하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무게의 여행짐들이 있다는 거, 재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는 조금 더 뒤에 몽골쯤에나 가서 깨닫게 됩니다. 자, 비포장도로 구간 통과하고 나니까 제 오토바이가 이런 몰골이 됐습니다. 분명 하얀색 바이크인데요. 깔끔했던 바이크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완전히 그냥 갈색 바이크가 돼버렸습니다. 뒤쪽을 보면 번호판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축축하고 더럽고. 오토바이는 이런데 제 몸뚱아리는 상태가 어떻겠어요. 비록 방수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자켓을 입고는 있었는데 빗속에서 달리는 게 굉장히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엔진 쪽 사진인데요. 제 오토바이는 여행 출발 전에 4,000km밖에 안 탄 바이크였거든요. 굉장히 짱짱했는데 이 이후로 파이프가 원래의 색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후로 그냥 갈색 빨간색으로 완전히 변색돼 버렸어요. 달네르첸스크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네요. 키릴 문자로 달네르첸스크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막 이쯤 됐을 때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메인 도로에 화물 트럭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물 기사들이 굳이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고 메인 도로 위에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치니짜라는 이름의 숙소들인데요. 숙박도 하고 식당 운영까지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이 자동차 정비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뭐 숙소 시설에 비해서 말이죠. 이 이후에는 그냥 숙소를 이용해야 하면 거의 항상 도미토리 숙소를 이용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고 가스치니짜를 이용했습니다. 가스치니짜에서 짐 풀어놓고 다시 나오니까 마침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저녁 6, 7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9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 러시아도 북쪽 나라다 보니까 여름에는 해가 엄청 길어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길어지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도착하는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는 횡단 열차가 정차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블라디보스톡이 생각나는 제법 규모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진짜 본격적으로 여기가 러시아구나 라는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먼저 헤어졌었던 한국인 여행자들을 다시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바롭스크는 바다가 껴있는 곳인가? 근데 아까 지도 보면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바롭스크를 지나가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 있는 항구인 거죠. 이 강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아무르강이 되겠죠. 항구 근처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파란색 간판에 하바롭스키라고 써있네요. 하바롭스크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건물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성당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쉽게 눈에 띄고요. 지금 이런 파란 지붕에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금색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도 있고요. 그냥 구시가지를 다녀도 동양적인 느낌의 건물들은 아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바롭스크에 가면은 이렇게 트램이라는 게 있어요. 트램이 뭐냐면 그 위에 버스가 지하철 다니는 것처럼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바롭스크에서 봤는데 그 이후의 도시들에는 거의 대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마다 단순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일반 버스 운전사분들은 남자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트램 운전수분들은 다 여성 기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라스키노에서 어떤 다양한 기념비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라든가 기억들을 담고 있는 기념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바롭스크에 가면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지금 젖어 있는 게 보이시죠? 비가 왔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건데 이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홀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실제 불꽃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편의점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국인 여행자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고 때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여기 보면 그림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림으로 시켰어요. 막 몇 번 해갖고 우리가 러시아어를 다 못하니까 아무도 4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도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영어를 전혀 못해요.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호스텔 리셉션이 영어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관세를 처리해주는 곳에 있던 러시아 직원이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도 뭐 어디 러시아 유심 사가지고 개통하려고 갔을 때도 전혀 영어를 못하고 하바롭스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디 다녀서 말 걸으면은 다 이제 영어는 안 쓰고 다 러시아어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샌드위치는 그냥 그림 가지고 시켰죠.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이거 달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음료수였는데 음료도 일단은 첫 번째는 보이는 걸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그 커피를 시켰는데 자꾸 막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거냐 저거냐 라는 식으로 그 단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냐 저거냐 뭐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냥 커피 달라 그냥 알아서 달라 그 커피 달라고 한국어로 그냥 하고 말았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갖고 와가지고 이제 차에 갖고 와가지고 딱 먹는 순간 뭘 물어보는 거였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시럽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우유까지 타서 아메리카노인데 우유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크림 커피가 돼가지고 그게 설탕을 넣을 거냐 우유를 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때가 약간 이제 이제 러시아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겨우 그 커피 하나 때문에 내가 원두 커피를 꼭 마시리라라는 어떤 다짐을 위해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바롭스크에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구시가지를 벗어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산책하기가 좋은 좀 한적한 곳들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가스관이 이렇게 지상에 있어요. 지하라든가 좀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스관이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그냥 도시 전체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위로 불쑥 올라와 있으니까 더 눈에 띄는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막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바롭스크에서는 이제 다른 한국인 여행자들 다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4사람이 모여가지고 도미토리 호스텔을 썼어요. 이 숙소도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먹어봤던 러시아 스프입니다. 이 스프 이름은 보르시인데 이거는 이제 토마토가 좀 들어간 건데 보르시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음식이어갖고 가는 데마다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약간 휴게 음식점 같은 데서도 보르시를 다 팔아요. 그런데 약간 지역마다 조금씩 이 토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토마토인데도 있는데 다른 야채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처음으로 뭔가
진짜 러시아스럽게 먹어본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생긴 건 이래 보여도 굉장히 토마토 수프라는 게 한국인 입맛에 맞더라고요. 제 입맛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먹었던 분들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빵을 같이 또 기본으로 주는 것도 있고 팔기도 하는데 빵이랑 같이 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 여행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